오늘은 과습을 막으려면 흙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먼저 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과습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과한 상태인데 이게 식물에게 단순히 물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식물이 몸을 담고 있는 이 흙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물에만 꽂아 있지만 과습의 우려는 전혀 없어요. 그걸 보면 과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습은 이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로 유발되는 현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화분을 놓고 들여다보면 이 화분에 담겨있는 이 흙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현기성 미생물들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식물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분해가 시작이 되면 분해가 좀 과하게 생기면 이 식물 자체도 썩게 돼요. 분해라는 게 썩는 건데 이 식물도 같이 덩달아 썩게 됩니다. 이 썩게 되는 과정에서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에 공기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양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게 되면서 식물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습을 막기 위해서는 뿌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흙에 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물을 100%, 즉 흙이 완전히 다 젖을 정도로 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60%에서 70% 정도만 젖도록 물을 주시고 대신에 물 주는 빈도를 조금 더 늘리시는 게 과습을 막는 물 주기 방법입니다. 자, 과습을 막는 흙 구성을 보면 우선 보통 초보분들이 흙을 사실 때에는 분갈이용으로 나와 있는 상토를 그냥 믿고 사시는데 분갈이용 흙이라고 하는 것들도 구매를 해보면 판매하는 곳마다 분갈이용 흙에 대한 구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분표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피트모스가 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요.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지층의 구조를 보면 맨 밑에는 큰 돌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자갈, 그 위에는 모래, 그 위에는 고운 흙이 있고 여기까지가 지표면까지의 흙의 구성이라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표면 위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쌓여있는 그 부엽토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 상태의 흙 구성이고 이게 식물한테 좋은 환경인데 이거를 화분에 옮겨온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화분의 구성이에요. 맨 밑에는 큰 자갈, 그 밑에는 작은 자갈, 그 다음에 이제 모래와 흙은 이렇게 모래와 흙을 섞어서 이게 하나의 흙층으로 만들어서 거기 이제 부엽토까지 이게 3개. 그리고 이제 화분은 자연처럼 이렇게 3단계를 나눠서 넣지는 않고 보통은 모래, 흙, 고운 흙, 그리고 이제 부엽토를 섞어서 일반적으로 이 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맨 위에 이렇게 채워 넣는데요. 그 모래, 흙, 그리고 부엽토의 조합이 각 업체마다 다른 거예요. 이걸 섞어 놓은 거를 분갈이 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물마다 어떤 거를 더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서 그 성분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부엽토가 많은 흙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부엽토라고 하는 거는 피트모스 같은 이끼 아니면 바크 같은 나무 껍질 조금 더 큰 그 다음에 뭐 코코넛 껍질이라던가 뭐 나뭇잎을 파쇄해 놓은 것 이거는 나무 잎맥이에요. 나뭇잎을 파쇄하고 남은 이런 잎맥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엽토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흙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게 아직 흙이 되기 전 단계의 존재거든요. 왜냐면 그냥 낙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기물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식물로 흡수되려면은 이게 더 하이 조직으로 더 분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부엽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있어요. 이것들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숨은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엽토를 섞어서 넣으면 흙이 이렇게 포슬포슬포슬하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식물들이 뿌리를 뻗기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부엽토의 장점은 이게 식물이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이 자체에 갖고 있어요. 질소라든지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도 있어서 얘네들이 분해되면 이게 식물한테 다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아주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종류마다 보수력이 조금씩 다르고 보비력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이제 부엽토 성분이 많은 거름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셔놓고 만들어버리면, 흙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 상태는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지만 이게 물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여기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물길이 나 있으면 그 물길로 빠르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두상간수로 물을 주게 될 경우에는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식물이 물을 못 먹고 건조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것과 또 별개로 부엽토는 또 물 마르는 게 보통 흙이나 이런 자갈보다는 또 빠르기 때문에 결국 부엽토로만 되어 있는 흙에다가 심으면 식물이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흙을 섞어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상토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 펄라이트라고 진주암을 튀긴 건데 이거는 밀도가 가벼워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 이렇게 동동동동 떠요.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물에 뜬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가벼워서 밀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고는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물을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얘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뜨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얘가 물을 흡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라이트는 일종의 스티로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흙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통기성에 도움은 되지만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 부엽토에 펄라이트만 넣어서 물을 주게 되면 이 흙의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식물이 목이 말라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흙을 사실 때에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한 자갈 혹은 흙 구성으로 이 펄라이트만 들어가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펄라이트 외에도 고운 흙이라던가 모래라던가 아니면 자갈 같은 게 섞여 있어야지 물을 머금고 있는 그 능력이 더 좋아서 식물이 말라서 죽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트리안을 분갈이할 때 보여줬던 화산석인데요. 질석보다는 이게 훨씬 더 무거운데,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얘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러고 나면 이게 지금 튀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구멍이 많아요. 돌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약간 산호같이 이렇게 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안에 구멍마다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얘가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이 머금은 이 물 때문에 식물에게 계속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자갈 혹은 흙이 많으면 그 흙의 물마름이 조금 느리고, 그 다음에 식물이 건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 과습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런 큰 돌은 사실 과습을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얘는 고온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흙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작아서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숨구멍이 거의 발달해 있잖아요. 숨구멍이 발달해야지 공기가 순환하면서 화분 흙 내부에 있는 수분도 증발시키면서 과습을 막는 건데, 고온 흙만 있게 되면은 통기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내부의 물이 마르는 게 더뎌지면서 흙이 이제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돌을 넣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숨구멍을 만들어줘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드나들면서 이 안에 있는 물들도 이렇게 말리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과습을 막는 흙 구성은 일단 이 종류도 중요하지만 입자의 크기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돌 같은 것들을 섞여서 넣어주셔야지 과습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습을 막을 때 과습을 막는다고 피트모스를 많이 넣으면은 그러면 이게 그 흙이 보수성이라고 해서 흙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식물이 목말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성이 좋은 하지만 크기가 큰 돌들을 섞어서 흙을 배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흙 중에 이렇게 큰 자갈을 넣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화산석인데 이렇게 좀 성능이 좋고 쓰임이 좋은 흙 자갈 같은 경우에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실 때 싼 흙을 위주로 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도 가급적 싸게 판매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갈은 안에 포함을 못하니까 사시는 분들이 이런 화산석 같은 것들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별도로 이렇게 흙에 섞어서 배합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흙을 구매를 하실 때 가급적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부엽도로만 있는 흙 말고 자갈이나 혹은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분갈이 흙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자갈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모래랑 흙이 많이 섞여 있는 또 분갈이 흙은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 부엽토는 가볍고 흙은 무겁다고 했잖아요. 흙은 보통 리터 단위로 파는데 같은 리터, 그러니까 같은 양인데 더 무거운 흙이 있어요. 분갈이 흙 중에. 그러면 그 더 무거운 게 모래나 흙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화산석은 이렇게 큰 걸로 사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름 같은 부엽토는 언제 더 많이 필요하냐면 그 추식 부분처럼 그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키울 때는 또 이런 거름 같은 것도 써야 되는데 이런 거름 같은 거를 쓰실 때에는 당연히 얘만 쓰면 통기성이 나빠지고 또 보수력도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실 때에는 이 상토 같은 이런 거는 가급적 넣지 마세요. 이 상토는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상토는 빼고 이 거름에다가 이런 큰 자갈 같은 것들을 섞어서 통기성도 확보하고 보수성도 확보하고 여기에 모래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모래까지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영양분은 많지만 통기성도 좋아서 가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